그런데 이번 전승절 행사에 신 스틸러는 따로 있었습니다. 영국 BBC는요, 이렇게 보도했습니다. 김정은 뒤에 선 단정한 차림의 소녀.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자신의 첫 바자 외교 데뷔 무대에 딸 김주애를 데리고 간 겁니다. 아니, 임지혜 변호사, 기차에서 내릴 때는 포착이 됐는데 이번 열병식에는 또 안 데리고 나왔더라고요? 그렇죠.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 태안먼 막로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. 기차에서 내릴 때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서 내리면서 네. 이러다가 막로에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나왔는데요. 또 김정은이 딸 주애를 VIP 관람석에 동반시켜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소개시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주애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. 현재까지로는 리셉션장에도 별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아니, 이 사진, 김주애가 나타난 사진 이제 저희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이게 조선중앙통신이 아예 대놓고 공개를 한 거예요. 근데 자세히 보면은 12살인데 중국 서열 5위한테 인사하는 장면도 포착이 되고 이게 2인자 의전을 사실상 받은 것 같아요. 그런 셈이죠.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석인데 네. 우리로 말하면 시진핑의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입니다.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고요. 국가 서열 5위 안보수장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영접하는데 네. 김정은 바로 뒤에 지금 통역이 이제 가리고 있습니다만 바로 뒤에 서 있거든요. 이건 결국 2인자의 예우에 버금가는 그런 예우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된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주애를 과연 데리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. 데리고 가더라도 노출은 안 시킬 것이다 했는데 노출을 시켰단 말이죠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정작 중요한 행사에는 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안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되 첫 번째 장면에만 공개하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계산을 한 것 같아요. 자,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. 김주애의 모습이 공개된 건 3년 전인 2022년. 그러니까 왼쪽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 모습입니다.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나타났었는데 저 때가 9살이었는데 3년 만에 12살이 돼서 이렇게 해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. 전문가는요. 며칠 전에 만약에 중국까지 김주애를 데리고 간다면 이게 이런 의미일 거라고 예고했었습니다. 이미 김주애가 외교 무대에 얼굴을 내밀었고요. 또 6월 라브로프 원산 방문 때도 김주애가 얼굴을 내밀었기 때문에 김주애가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동반을 한다면 이제 후계자의 뒤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. 사실상 후계자 신고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게 역사를 저희가 뒤져보니까 아니 그동안 북한 지도자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에게 인사를 시키면서 후계 구도를 계속 정리를 해왔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예. 1980년도에 후계자로 이제 내정이 됐다라고 국내에서 한 다음에 3년 후 1983년에 김일성 주석과 함께 베이징에 가서 덩샤오핑을 만나게 했습니다. 근데 김정은도 똑같았어요. 2009년에 후계자 내정 후에 바로 다음해 2010년에 예. 방중을 해서 그다음에 그 김정일과 함께 후진타오를 비공식적으로 만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봐라 지금 예전에도 다 똑같았는데 예. 이번에 동행을 한 것 역시 지금 인사를 시키면서 후계자를 좀 각인시키려는 게 아니냐.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는 왜 그럼 참석을 안 시키느냐. 이번에는 전승절, 즉 시진핑이 주인공이다. 네. 완전히 주인공인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김주애가 공식적인 석상에 나오면 서방 언론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두 다 그런 씬스틸러로 네. 부각을 시킬 거다.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시선 빼앗기는 좀 자제를 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. 아니 그러면 열병식에 참석은 안 시켰어도 따로 시진핑이랑 인사하는 자리는 만들 것 같은데. 그랬을 수도 있어요.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도 아버지를 따라가서 후진타오를 비공개로 면담한 전력이 있고요. 예. 오늘 보면은 기차에 내릴 때는 주애가 포착이 됐는데 보면은 오늘 열병식이나 조금 전 아까 말씀드린 그 리셉션장에도 김주애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.
하지만 따로 비공식 석상에서 뭔가 인사를 시키고 교육을 시킬 기회는 엿볼 것으로 보이고요. 이 김주애를 노출시키는 것 관련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생각도 다른 것 같아요. 북한은 이제 김주애가 이렇게 내린 모습 사진을 굉장히 크게 공개를 했는데 네. 중국 얘기는 들어보니까요. 신화통신에 주애 눈 왼쪽만 이렇게만 나왔대요. 얼굴이 다 나온 게 아니라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 김주애로 쏠리는 시선을 좀 막아보고 좀 더 중국은 시진핑에게 집중하는 모습. 그러니까 이 공개를 놓고도 좀 양 나라의 생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자, 김정일도요. 2010년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 당시 26살이었던 김정은 위원장을 데리고 갔었습니다. 이때와 나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. 김주애는 무려 14살이나 더 어린데 일찌감치 중국에 등판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 나이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,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현재 김정은으로서는 나이가 아직 40대 초반입니다. 중국 측이나 세계적으로 혹시 김정은의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니냐. 왜 저 나이에 40대에 벌써 차기 지도자를 벌써 내정해서 소개할까. 소개하느냐. 이런 또 딜레마도 있기 때문에 아니,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 보니 그렇다는 분석도 있는 건데 일각에서 2026년에 김 위원장의 기대 수명 분석까지 나와요. 네네, 국내 면역학 전문가 예. 모 병원장이 어떤 시스템을 지금 한번 대입을 시켜본 거예요. 이 시스템은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가 워싱턴 주립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대 수명 예측 분석 시스템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의 조성훈 병원장이 이 시스템에 직접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. 김정은 몸무게가 140kg이고 그다음에 키를 대비해서 BMI 즉 체질량 지수를 해봤더니 40 중반이다. 즉 이 결과는 초고도 비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이라든지 또는 뭐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. 이 시스템에 대입했을 때 만 39세였거든요. 3년을 넘기지 못할 거다. 즉 만 42세가 고비일 거다라고 그때 당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. 아니, 그런데 문 센터장님. 예. 저희가 아까 잠깐 짚어드린 게 2010년에 김정일이 이제 김정은을 후진타오한테 인사를 시켰다. 근데 머지않아서 이제 김정일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. 그 이후에. 아니,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럼 김정은이 또 김주애를 데리고 간 게 그럼 건강과도 관련이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. 예,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10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. 왜냐하면 2008년에 김정일이 쓰러졌어요. 네. 그래서 후계자 문제가 본격화됐고 2009년에 김정은이 절차를 따라서 후계자로 확정이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데려가서 인사를 시킨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주애가 그런 절차를 거친 게 없거든요. 나이도 어리고 예. 또 김정은은 나이가 젊고 건강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세습을 공식화하고 그걸 인사시키기 위한 것이다.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파격의 연속인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